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6월 18일 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전공의에 이어 일부 의대 교수들까지 환자 곁을 떠난 가운데 환자들의 걱정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진료 거부를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강화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 불법적 집단 행동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대생과 전공의에게는 복귀를 호소하며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가 경고 사격을 받고 돌아간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전선 지역 일대에서 대전차 방벽을 설치하고 지뢰를 묻는 등 경기력 보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북한에 국빈 방문합니다. 우리 정부는 러북 협력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공의에 이어서 교수들까지 의료 현장을 떠나자 남겨진 환자들은 고통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진료 거부를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비상진료 체계 운영에 강화에 나섰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암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을 찾은 환자. 이번 치료는 제 날짜에 받았지만 무기한 휴진 소식에 다음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할까 가슴을 졸입니다. 갑자기 아프고 그러는데 이게 빨리 해결돼야지. 아무 갑자기 이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심장 인공혈관 시술과 대장암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이 환자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환자를 볼모로 삼은 비상식적인 처사라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환자들을 볼모로 잡은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강경하게 나가야 돼. 지구상에 어느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어. 서울의대 교수비대위에 따르면 이번 집단행동에 참여한 교수는 532명. 60% 수준으로 유지되던 수술실 가동률이 33.5%까지 떨어지고 진료는 4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환자단체는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의료인이자 교육자들인 이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내팽개쳤다며 개탄스러운 일이라 밝혔습니다. 이어 불법 행동을 하는 의사들을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휴진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 체계 운영 강화에 나섰습니다.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 휴일 진료도 확대합니다. 의료기관 가용인력 확보를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의 당직 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 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중증 응급 환자의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국립암센터 간 한 라인의 구축,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의사협회 집단 휴진 방침에 따라 일부 동네 병의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환자들 사이에서는 휴진 병원에 대한 불매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보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김경호 기자입니다.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날 지역의 한 의원입니다. 문 앞에는 상중을 알리는 휴진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해당 의원이 포털에 올린 설명에는 전문의 3명이 진료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휴진 사실을 몰랐던 환자들은 병원 앞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른 데 이제 가봐야죠. 근처에 이비인후과가 있거든요. 원래 여기 자주 오셨어요? 네네. 감기 걸리면 항상 왔거든요. 갑작스러운 휴진 소식에 실망감을 토로하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이기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죠.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좀 아픈데 이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냥 환자를 안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좀 보기 좀 안 좋지 않나. 환자 불편이 확산하자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휴진 병원에 대한 불매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복지부가 사전 파악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 하지만 일부 병원에선 개인 사정을 내세워 편법으로 휴진하거나 오전에만 진료하는 반차 휴진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실제 휴진 규모가 더 클 경우에 대비해 전국 개원가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할 경우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의료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 검증과 체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서 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리고 불법 진료 거부를 주도하는 의협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환자에게는 응급의료 포털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진료 거부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 집단 휴진을 불법적인 행동으로 보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복귀 이후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최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의대 교수의 집단 휴진과 의사협회 진료 거부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의 집단 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생과 전공의에게도 복귀를 호소하며 이제라도 복귀에 의견을 내면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할 거라며 의료계가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라며 지난 12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과 다가올 폭염, 장마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단 한 분의 국민도 불의의 재난으로 다치거나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각오를 단단히 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다녀온 순방 성과를 소개하며 더 많은 기업과 전문 인력이 중앙아시아와 교류할 수 있도록 기회의 K-실크로드를 개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순방의 분야별 후속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꼼꼼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의료계 집단 행동에 정부가 엄정 조치 예고와 비상진료대책 강화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정부 청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이 의료계의 집단 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이 총궐기 대회를 강행했죠. 네, 의협이 주도하는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가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렸는데요. 앞서 의협은 전체 의사회원들에게 휴진일 설정을 하고 또 지원 차량을 이용해 총궐기 대회에 참여해달라는 독려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부는 의협의 이런 집단 휴진 독려에 대해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 행동을 기획하고 있다. 이것은 의료계 스스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겉으로는 자율 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의료계 측에서는 이 집단 행동 참여는 의사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다, 이런 의견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하지만 이런 문제는 환자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 합니다. 국민 생명권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고요. 정부는 국민 생명권 보호 등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업에는 무제한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데 의사면허 제도를 통해 공급이 제한되고 또 독점적인 권한 보장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의사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 또 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이 의협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정부는 의협이 국민 건강 증진과 또 보건 향상이라는 이 사회적 책무를 좀 부여받은 단체인데, 이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또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요. 불법 행위를 계속해서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 해산까지도 또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 보건당국 관계자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그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이제 임원의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한 가지 더요. 앞서 김경호 기자 현장 취재 리포트로 봤던 것처럼 오후에만 부분적으로 휴진하는 방식으로 집단 행동에 참여하는 병원들도 있던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른바 반쪽 휴진, 좀 변칙적인 방식인데요. 이미 진료 개시 명령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런 반일 휴진 형태도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명령 위반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전과 오후 전화로 실제 진료를 하는지 점검하는데요. 이때 전화를 안 받는 의료기관은 아마도 휴진을 의심할 수 있겠죠. 이어 현장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체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약 사전 신고 없이 휴진했다면요, 업무 정지나 면허 자격 정지, 또 벌칙 등 각종 행정 처분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돌아가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북한은 최근에 전선 지역 일대에 대전차 방벽을 세우고 지뢰를 묻는 등 이 경계력 보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서 다수의 사상자도 발생한 걸로 파악됩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18일 오전 8시 30분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이후 북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중부전선 다른 비무장지대에서도 작업하던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가 퇴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합참은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바로 북상했다는 점에서 단순 침범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부터 전선 지역 여러 곳에서 다수 병력을 투입해 경계 능력 보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군사 분계선 침범이 발생한 것으로 합참은 판단했습니다. 북한은 불모지 조성과 지뢰 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북한군 다수 인원이 지뢰 폭발로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활동은 북한군과 북한 주민의 월남과 귀순 차단 등 내부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소위 국경선화하기 위한 활동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 시점에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면밀하게 추적 감시하고 있으며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유엔사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기상과 작업 병력, 자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작업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러북 간의 협력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18일부터 19일까지 북한을 방문합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푸틴 대통령의 기고문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호 결제 체제는 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과 기축 통화인 달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북한과 협력을 꾀하겠다는 러시아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양국은 2014년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고 양국 교역에서 러시아 루블화를 주요 통화로 하기로 합의했는데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경제제재에 정통한 통일부 당국자는 러시아와 북한 간 다량의 금전이 오가는 것 자체가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대러무역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루블화 결제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러북 관계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수준으로 격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스 통신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 초안을 승인했고 회담에서 이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 측에 선을 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러북 협력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영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정부는 러북 정상회담의 결과와 메시지를 보고 대응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서울에서는 한중 외교안보 대화가 열렸습니다. 양측은 양자관계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 자연스레 러북 협력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걸로 보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감사원이 침수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수해 대책을 점검했더니 하천의 홍수 방어는 물론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의 안전시설도 부실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대해 관계부처가 즉시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리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천을 가득 채운 흙탕물이 도로까지 덮치면서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지난 여름 폭우로 미호강에 물이 넘치면서 인근의 지하차도에 급격히 물이 차올라 14명이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경북 포항에서는 태풍으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8명이 목숨을 잃고 포항 제철소가 가동을 멈추면서 1조 6천억 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이 침수 위험 지역의 관리 실태를 들여다본 결과 홍수 방어 시설의 능력을 결정하는 기준의 미흡함과 침수 우려 시설의 관리 사각지대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 환경부가 하천의 구간별 인구와 자산 밀집도에 따라 홍수 방어 등급을 구분하고 관리하는 하천 설계 기준을 두고 있으면서도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난관리 주관기관인 행정안전부의 경우 외수 침수 위험을 고려한 지하차도 통제 기준이 없고 국토부 역시 진입 차단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침수 위험 지하차도는 침수 이력과 차도 길이 등을 고려해 지정하는데 전국에만 총 182개에 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 지하차도에는 별도의 진입 차단 시설이나 대피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렇게 홍수 등으로 침수 위험이 높은 전국의 180여 개의 지하차도에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야간에 또 새벽에 많은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지자체에 나와서 통제하기는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동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효율이 높을 것으로. 여기에 더해 하천의 홍수 방어 기능 강화도 당부했습니다. 하천의 구간별 치수 중요도에 따라 홍수 방어 등급을 관리하는 기준이 부실하고 17개의 지방하천 교량의 경우 제방보다 높이가 낮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곳은 지난해 홍수가 났던 하천 인근입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제방 쌓기 공사가 한창인데요. 감사원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홍수 방어 등급 구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하천 설계 기준을 보완할 것을 통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결과에 따라 현재 행안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 침수 위험을 반영한 지하차도 통제 기준 마련을 완료한 데 이어
진입 차단 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부 조치들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요즘 캠핑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거나 계좌이체만 가능한 캠핑장이 많아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선 권고와 함께 캠핑장 예약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년째 쉬는 날이면 캠핑을 다니는 이희연 씨. 텐트 안에서 차를 마시고 감자를 굽는 게 삶의 낙입니다. 현재 주로 다니는 장소는 국공립시설입니다. 과거 다녔던 일부 사설 캠핑장에서 예약 차별과 과도한 환불 수수료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결제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너무 편의적인 거. 왜 그러냐면 이제 캠핑이라는 게 날씨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예측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예약 후에 못 가는 수도 있잖아요. 환불 좀 하고 해약 처리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죠, 거꾸로. 캠핑장 이용자는 2022년 기준 연 583만여 명, 취미로 즐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캠핑 예약 플랫폼 5곳과 이곳에 등록된 100개 캠핑장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운영했습니다. 먼저 조사 대상 100곳 중 34곳은 계좌이체로만 결제가 가능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캠핑장 예약하려는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혹시 카드 결제 가능할까요? 아니요, 저희 통장 입금만 받고 있고요. 근데 저는 카드로 좀 결제를 하고 싶어서 혹시 어떻게 안 될까요? 네, 카드 결제만 받고 있어요. 오토 캠핑장을 중심으로 2박 이상 원하는 고객은 언제든 예약할 수 있게 하고 하루만 묵는 고객은 이용 시기가 임박한 경우에만 예약이 가능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한 캠핑 예약 사이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금토 2박 우선 예약이다, 이런 공지가 써져 있는데요. 이렇게 2박 우선 예약을 시행하는 업체가 늘면서 불편함을 겪는 이용자도 늘고 있습니다. 또 캠핑장 사업자 귀책에 대한 배상 규정을 두지 않는 등 분쟁 해결 기준이 모호한 업체도 다수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캠핑장 사업자들에 대해 거래 조건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1박 예약 일자를 확대하고 결제 수단을 다양화하며 위약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캠핑장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는 한편 다가오는 휴가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위약금 규정이 없거나 허술한 캠핑장에 대해선 분쟁 해결 기준을 참고해 관련 규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최근 주요 음대 교수들이 입시 비리 혐의로 무더기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입시 비리를 저지른 교수에겐 최대 파면 징계를 내리고 부정 입학생은 입학을 취소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최근 주요 대학 음대 교수들이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시간당 수십만 원의 교습비를 받으며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주요 음대 입학처장 회의를 열고 입시 비리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입시 비리가 재발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입시 비리에 연루된 교원은 엄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입학 전형의 제도상 미비점은 계속 보완하여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입시 비리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입시 비리를 저지른 대학 교원은 파면에 처하는 등 징계 시위가 강화됩니다. 징계 시효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대학 교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입시 응시자를 3년 이내 과외 교습한 사실이 있을 경우 대학에 미리 알려야 하는데 교육부는 제때 알리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입시 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은 입학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입시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본인이 아닌 대리자가 응시하는 행위, 이 밖에 각 대학 학칙으로 정한 부정 행위에 대해선 입학 취소가 가능한데 앞으로 대학별 학칙에서 입시 비리에 따른 입학 취소 조치가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예체능 입시 실기고사에서 외부 평가위원 비중을 늘리고 평가 과정을 녹음 녹화하는 등 공정성 제고 방안을 각 대학에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턴 교원의 사교육 관련 겸직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현행법상 영리 목적의 과외 교습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세계적인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콘텐츠 수출액이 2차 전지와 가전 등 주요 수출 품목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K 콘텐츠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오는 2027년에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창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70조 원에 달합니다.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2022년 상반기보다 2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2차 전지와 전기차, 가전 등 주요 품목 수출액을 훌쩍 뛰어넘으며 한국 수출 대표 품목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콘텐츠 산업은 약진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자금난을 어려움으로 꼽습니다. 높아진 인기와 덩달아 오른 제작비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본질적으로는 글로벌 팬덤이 높아질수록 제작비가 우리나라에서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서 이제는 드라마를 우리 자본으로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이 이제 제작비 상승 요인이 되고 있어서 정부가 K 콘텐츠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 애로는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K 콘텐츠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콘텐츠 산업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전략과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먼저 2035년까지 K 콘텐츠 생산과 유통, 향유가 이루어지는 복합 문화단지가 만들어집니다. 콘텐츠 기업과 제작, 교육 시설이 입주하고 생활 인프라가 조성됩니다. 또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7년까지 5조 원대 콘텐츠 정책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벤처 캐피탈도 정책 펀드에 참여할 수 있게 해 해외 자본 유치를 촉진합니다. 게임과 드라마, 영화 등 주요 장르별 지원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게임은 콘텐츠 수출액의 70%를 차지하는 대표 콘텐츠인데 그중 취약 분야인 콘솔 게임을 집중 육성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 닌텐도 등 글로벌 콘솔 플랫폼과 협업해 콘솔 게임을 발굴하고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제작비를 지원받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OTT 플랫폼에 넘겨 부가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오징어 게임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IP 확보에도 나섭니다. 제작사와 OTT 플랫폼이 IP를 같이 가지는 걸 조건으로 제작비를 지원해 공동 보유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매년 부산에서 열리는 게임 박람회 지스타를 세계 3대 게임쇼로 키우고 문화체험과 음악축제를 융합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축제도 육성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으로 2027년 콘텐츠 수출 250억 달러, 세계 4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해 돈을 잃었다면 혹시 은행의 책임 분담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순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피해가 발생한 은행의 상담 창구에 전화한 뒤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배상 금액은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되는데요.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2달 이상 걸릴 수 있으니까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최대한 빨리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은행에 배상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업 규모가 작은 개인 사업자가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과세 제도. 다음 달부터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이 기존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이 밖에도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이 8천만 원 이상 개인 사업자에게까지 확대되고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 품목에는 비철금속 스크랩이 추가되는데요. 국세청은 홈택스를 개선해서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금 계산서 일괄 조회 가능 건수 또한 대폭 확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복무 중 부상으로 2017년 재해부상 군경으로 등록된 A씨. 외국인 배우자를 보훈보상 대상자 가족으로 등록하려 했지만
보훈지청으로부터 외국인은 가족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며 국적 취득 후에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권익위 조사 결과 A씨의 배우자는 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했고 국내 4년제 대학을 졸업했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춘 걸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실질적인 간이 귀화 조건이 인정됨에도 단순히 국적을 가진 자에 한해서만 보훈보상 가족을 인정해주는 건 가혹하다며 A씨의 배우자를 보훈 대상 가족으로 재검토하도록 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또 보훈보상 대상자 가족 등록과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주말과 휴가 동안 해양 레저를 즐기거나 여객선 이용하려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가 해양안전수칙을 몸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을 운영합니다. 오는 8월까지 부산 중구, 경기 가평, 강원 강릉 등 전국 6개 권역 물놀이시설에 해양생존, 가상현실 체험장과 해양안전전시관이 운영되는데요. 이곳에서 구명 뗏목 탑승 방법과 생존용품 사용법, 생존 수영을 배우고 VR 장비로 여객선 비상탈출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체험 신청은 각 체험 장소로 직접 전화하거나 해양안전 교육 포털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본격적으로 물놀이를 즐기기 전에 꼭 한 번씩은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불볕더위는 절정을 보이겠는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5도, 대구는 36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2도에서 3도가량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도 확대되면서 일부 수도권으로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은 특보가 내려진 상황은 아니지만 내일 올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온열 질환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에 한낮에 서울과 대전이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의 낮 기온은 30도, 강릉 31도, 울진 28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체로 맑겠고 광주 한낮 기온 35도, 대구 36도로 무덥겠습니다.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겠지만 당분간 해상엔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후 토요일 제주도는 다시 비가 내리면서 일요일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도 확대하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때이른 무더위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시가 폭염에 취약한 분들을 위한 무더위 쉼터의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지역 내 일부 편의점도 기후 동행 쉼터로 지정돼 더위를 피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서울 안전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